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증기간. 우리가 보증기관 하면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죠. 공제회가 있고 두 번째가 어디죠? 서울보증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공제회에서는 어떤 보증까지만 받아주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 적법한 공사 범위 안에 있는 계약관계만 보증을 해줘요. 공제회에서는. 여태까지 국토부에서는 어느 걸 봤냐면 공제회에 지급 보증된 내용만 보고 제하도급을 골라냈었어요. 작년까지. 그러니 공제회 서류만 들여다보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왜? 공제회에서 지급 보증이 나갔다라는 건 적법한 공사 범위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증을 내줬다라는 건.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었는데 작년 말에 서울 보증이 뚫렸습니다. 그러면 서울 보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서울 보증은 이 계약서만 존재하면 무조건 보증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 하도급과 제하도급사 간에 혹은 종건도, 종합건설도 면허 없는 건설사와 계약을 할 때도 이 지급보증을 우리 서울보증에서 끊곤 했었죠. 이 서울보증이 뚫리면서 지금 다다다다다 연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제하도급 관련한 이슈들이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보증만 뚫리면 곧바로 조사 대상이 되느냐?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국세청 자료를 조사합니다. 1번 단계가 서울보증에서 제하도급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장은 국세청 자료를 들여다봐요. 뭘 보느냐? 이 하도급과 제하도급 간의 계산서 내역을, 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계산서까지 끊겼다면 이거는 명백히 공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증돼 있고, 보증서 있고, 공사에 대한 보증돼 있고, 돈까지 오갔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이게 요즘 조사에서 가장 핫한 조사입니다. 자, 그럼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건 딱, 제하도급과 불법도급은 어디까지냐라는 것들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발주처가 있고요. 원도급이 있어요. 그리고 수개의 하도급이 있는데 이게 기본 공사의 단위인데 이 원도급 자리에 종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전문건설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전문건설이 원도급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건설은 하도급 줘도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자 다음 건설산업기본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건설공사는 도급을 줄 수 없다. 기본. 그렇지만 다음에 자격을 갖춘 자는 다른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는 도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면 종합건설사고 종합건설사는 이 자격을 갖춘 자한테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가 전문건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도급을 줄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죠? 종합건설 회사에만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서서 아무리 원도급 지위에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이 원도급 지위에 전문건설이 들어가 있다 쳐도 전문건설이 또 면허가 있는 전문건설한테 하도급을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이라는 거예요. 1차 하도급이냐 2차 하도급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건설은 무조건 하도급 줄 수 없다를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건설은 하도급을 줄 수 없다가 가장 기본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 종합건설도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한테 하도급 줄 수 없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불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뭐라고 하시냐 저한테 그건 알겠는데 예외도 있잖아. 예외사항도 있잖아. 맞습니다.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외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이 예외사항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건설업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외사항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하도급 줄 수 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착공 이전에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착공 이전이에요. 착공 이전에. 하도급 공사 계약을 하기 이전부터 발주처의 서면 승낙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전문건설인데 이건 정말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제하도급 줄게요 라고 원도급이 아니고 발주처의 서면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착공일 이전에. 그럼 착공일을 언제 판단하느냐? 가장 쉬운 건 공사 도급계약서 일자 이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도급계약을 미리 하고 착공은 나중에 했어요 라고 하면 이걸 입증을 하면 또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착공일 이전입니다. 그냥 공사 중간에 걸리면 승낙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 왜? 우리는
제하도급을 많이 주니까 요거를 이제 앞으로 서면 승낙을 받아볼까? 라고 하셨던 업체들은 두 번째에서 다 걸리죠.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어떤 거냐면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특허권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설비공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 이 가스 쪽은 정말 특수한 가스라서 이거는 다른 업체가 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업종이면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얘밖에 못해 라고 하는 특허가 있어야 된다. 그런 특수공정이어야 이 제하도급을 줄 수 있고, 그것 또한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얻은 뒤에 제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어가 아니고 엔드랍니다. 전부 다 충족해야 된다는 두 가지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서 끊는 공사는 전부 다 불법 도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건 알겠고, 그럼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많이 걸리지 않으셨으니까 3아웃제도 있거든요. 3번 걸리면 등록 말소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설명 안 드리겠고, 걸리면 첫 번째 영업정지. 여기 1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개월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도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과징금인데, 여기서 도급 금액의 30%는 발주처가 있고,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고, 제하도급이 있잖아요. 제하도급이 있잖아요. 그럼 제하도급을 줬거나 혹은 원도급이 무면허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면 이것도 불법 도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전문건설회사가 걸렸다라고 하면 전문건설회사가 원도급으로부터 받은 공사금액의 이 금액의 30%를 얘기하는 거고, 원도급이 무면허업자한테 공사를 주다가 걸리면 발주처한테 받은 이거는 총 공사금액이 되겠죠. 총 공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되겠다. 즉 내가 제하도급을 내려준 금액의 30%가 아니고, 내가 제하도급을 내려줬으면 내가 받은 금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걸리면 이무영 팀장님 해결법이 없나요? 없어요. 이거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너무 명백히 이거 보고 세무서까지 가가지고 국세청까지 가서 자료를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저러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요새 조사가 계속 다다다닥 이어지고 있는 건이라서, 이것도 엊그저께 조사 나온 거거든요. 불과 5월 22일 날 조사 나온 거예요. 이때 걸린 거고 6월 7일까지 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 제출 기한이. 그러니까 어떤 이 조치에 대한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데미지를 입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례가 아직은 수집될 수가 없는 사례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상담 오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전문건설인데 외주를 다 주고 있었는데 주변 업체 보니까 제하도급 때문에 막 걸리고 하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직영으로 할 건데 직영으로 하려면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오시고, 그래서 위탁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하도급이 없다고 말씀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노동부 가서 제발 그 제하도급이 뭐가 자랑이라고 그 소리 좀 제발 내지 마. 노동부 가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제하도급과 관계된 도급 계약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이거를 연대 책임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조건 면허 있는 건설업체가 연대 책임 져야 되는 거잖아. 아무리 예를 들어 계약서 할아버지를 제출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이거 생기면 그냥 연대 책임이랬거니 여러분들 포기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이 부분은. 그래서 더 큰 국토부에서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 하도급 업체가 의심스러워도 제하도급 공사에 대한 소홀 보증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것 같다, 당분간은. 그거 가장 중요한 거라서 가장 큰 이슈예요. 정말 이거는 큰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라.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걸리게 되면 이게 구청이나 지방은 이제 시청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쪽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재판처럼. 그럼 우리 거기 가서 변명을 막 하셔야 돼요. 변호사랑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많은데, 가셔가지고 변명을 하는데, 변명하실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안 통해.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건 한 거잖아.
그건 절대 그런 말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게 불법 지하도급이 아니었다라는 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는 계산서 발행은 했지만, 여기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우리가 직접 썼고, 근로내역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도 우리가 직접 해줬다. 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 고용이다. 물론 돈은, 여기 있는 개똥이가 돈은 주긴 했고, 우리가 계산서 처리는 하긴 했지만, 이거는 임금의 관리 방법을 우리가 노동법에서 말하는 직접불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이지 건산법에서 말하는 불법 도급을 준 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아니다라고 해야지 하긴 했는데요. 그럴 만한 사정이 이건 아니다.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